월요일에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효과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쭉쭉 올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폭이 장중 고점 대비해서 좀 줄어든 건 아쉽지만 과연 여기서 삼성전자의 찐 반등을 우리가 보게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시원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주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SDS 등등 다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6%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근형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다른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과거에 자사주 매입했을 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반등 계기가 됐었다. 분명히 이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정말 많이 눌렸었잖아요. V자 반등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또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또 불가피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틀간 올라온 가격을 보면 한 14, 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V자 반동으로 쭉쭉쭉 계속 이어가면 되게 좋겠지만은 과거의 형식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10조 원 가운데 3개월간 3조 원 정도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한다는 정도입니다. 최근 규모로 보면 시총 대비 2015년도에는 자사주 관련된 매입이 한 6%대였는데 이번에 24년도에는 2.8%니까 시총 대비로는 그렇게 사실 10조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시총 대비 자사주 매입의 현황은 2.8%니까 15년 대비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주가 부양 의지는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고 하방에 대한 부분들의 방어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보이는데 시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또 남아있기는 합니다. 주가 급락에 따른 불가피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PBR 0.84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청산 가치 대비로도 안 되는 가격이라 충분히 이런 정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다수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평가들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틀 정도 현재까지는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관들은 또 일부 팔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이틀간의 좀 급등 이후에는 조금은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서서히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나가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가지는 정도로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시총 대비 좀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이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기존 3개년 주주하는 계획과 별도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개년 주주환원 정책과 포함된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24년부터 26년까지 FCF의 50% 이상 특별배당 출연 가능성이 이제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와 별개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호재가 되겠지만 그에 포함해서 이게 10조 원이 집행됐다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관련해서 향후에 상시 운행 가능한지 3개월 뒤에 1년 동안 남아있는 7조 원 정도를 상시 사면서 아니면 빨리 사들이면서 뭔가 또 이게 자사주를 빨리 사들일 때에는 11월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뭔가 있다고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인 뭔가가 발표할 게 있다고 보게 되면 빨리빨리 매수를 하고 직접 매입을 한 다음에 뭔가 호재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급반등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HBM이든 경쟁력이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9조 원대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이상으로 성과를 내는지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좀 더 확인할 부분은 필요하다 보십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5만 원은 확실하게 위로 올라오면서 하반 경직성 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그룹주, 계열사들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 오늘 가져가잖아요. 특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이 유난히 더 강합니다. 자, 그럼
그러면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많은 삼성전자는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런 그룹주 안에서 볼 만한 건 없을지 하차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쪽 좀 눈여겨보세요. 그룹주 안에서. 일단은 뭐 삼성생명이 이제 지분 가치가 높다 보니까 뭐 확실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소규모 합병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 SDS가 그와 연결이 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주가의 급등이 같이 나오고 있고 뭐 관련된 리포트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로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이 우선주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 시즌에서 이제 배당 시즌이 오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왜 그 우선주 쪽으로 수급이 좀 꽤 많이 쏠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그냥 우선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는지에 따라서 사실 종목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미 바닥권에서 좀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에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은 좀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뭔가 펀드에서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 물량을 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간이 삭제됐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그냥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또 고려해봤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SK하이닉스 이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좀 내림세가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다시 또 18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발열에 대한 이슈가 좀 전해지긴 했어요. 그것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요즘에 가면 또 SK하이닉스 하루 쉬어갑니다.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박근영 부장님, SK하이닉스 오늘 왜 빠지는 걸까요? 네, 뭐 엔비디아 발열 문제가 역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자체 문제는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열이 되면 전체 엔비디아 물량 중에 4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는 조금 인도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고 엔비디아는 워낙 높은 지금 마진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뭐 70% 중반 정도의 마진율을 구가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지금 YY 증감률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실적단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게 증감률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빠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허들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너무 좋았고 그 너무 좋은 것을 또 뛰어넘는 뭔가를 발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HBM,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부담감을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고요. 말씀드렸던 발열 문제가 결국은 오늘은 GB200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인도가 됐다 말은 되는데 말씀드렸던 렉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열 문제 때문에 약간의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호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오더를 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쪽의 어떤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호퍼의 수요가 더 늘어나면 지금 좋아질 수 있는데 블랙웰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성장에 대한 국면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연된다는 점은 시장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이 역시 좀 존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야 어차피 지금 전자 부분은 워낙 생각지도 않았던 강력한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성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삼성 그룹주가 다 좋습니다. 아까 삼성 SES하고의 약간의 뭐 인수 합병 이런 가능성에 대한 제기된 리포트도 오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뭐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삼성 그룹의 전반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또 쏠릴 만한 수급이 별로 없다.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 그룹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쪽으로 주식이 쏠리고 있거든요. 제한된 수급에서 그렇게 쏠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초기에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경계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블랙웰의 발열 이슈도 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경계감도 있고 그 수급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은 악재에 좀 민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먼저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AI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사실 뭐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에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쪽이 시세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물론 비트나인 같은 종목은 여전히 갭상승에서 상한가 직행한 이후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인수 관련된 이슈 있었고요. 루닛 또 뭐 실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나머지 관련주들 다 오르고 있어요. 뭔가 개별 호재, 비트나인 제외하고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던데 하차원 본부장님 오늘 왜 오르는 걸까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뭐 일단은 미국장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예. 쪽에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활용도가 높은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 좀 강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사실 뭐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로봇이나 뭐 기타 이제 기기들의 AI를 탑재를 해서 이제 노동력을 좀 대체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기업들 내부로 좀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좀 높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순환매 관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좀 테마성 부분으로의 좀 순환매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각각의 기업들을 뜯어보면 뭐 협업하는 이슈도 있고 뭐 이제 뭐 특히나 더존 비주얼 같은 이런 이제 뭐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연결성을 걸려고만 한다면 스토리가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장과 이어지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에 따른 순환매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또 AI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 돌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의료 AI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올라서 저희가 전략을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뭔가 이슈를 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루닛 같은 경우에 실적 모멘텀도 있고 무엇보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진단 AI를 함께 개발한다. 맞손을 잡다라고 하죠.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박근영 부장님, 정말 루닛 같은 종목 딱 하나 이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으로 오를 종목을 우리 미리 골라보는 게 좋을지 고민되거든요. 네, 의료 AI 쪽은 방향성은 맞겠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뭐 현실적인 현실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의료 AI의 확산세 관련된 쪽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인간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뭐 이렇게 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 AI 어떤 영상 진단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결국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뭐 정밀하게 세밀하게 진단해야 되는 뭐 일부 뭐 전문가에 의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아직은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냥 엑스레이 판독기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 AI 쪽의 방향성은 역시나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역시 높은 인건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AI 영역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역시 맞는 분위기가 맞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관련해서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만큼 이제 숫자라든지 실적들이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느리죠. 확산세는 분명히 맞는데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쳐다보면 아직은 그만큼 뭔가 숫자가 안 나오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주가가 또 급등했을 때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역시 뭐 숫자가 안 나와서 약간 또 조정받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부분 또 들어갈 자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사실은 예. 어제 바이오주가 미국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도 국내 시장에서 일부 지금 뭐 바이오주의 급락세가 일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HLB 같이 개별 사항이 있는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어떤 제약 바이오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최근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우려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일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개별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HLB라든지 이런 뷰노, 이런 뭐 루닛 이런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개별 단의 어떤 호재가 있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는 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다음 이슈로 준비했던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심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개별 호재에 있는 종목들은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 더 해볼게요. 딱 짚어주셨는데 미국의 보건 장관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이 됐는데 백신 음모론자, 백신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련주들 내리고 오늘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꺾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총 큰 제약 바이오주들 좀 이제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제약 바이오 당분간은 섹터 전반적으로 눌림이 좀 불가피할까요? 아마 수급적으로 뭔가 좀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 네.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분의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본업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네. 빠지기보다는 대외 변수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 보유자분들은 적절하게 분할 수익을 잘 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눌림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뉴스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가 좀 핵심 키워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보건장관 같은 경우는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S&P 이런 섹터맵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랄일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좀 주가에 반락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투심 악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뜩이나 이제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뭐 오늘처럼 HLB라든지 이런 수급 쏠림이 생기는 종목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차익을 보고 좀 넘어가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일단 이번 달에 소매 판매가 0.4%로 예상치 상위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0.4에서 0.8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소매 판매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GDP도 강하고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21만 건대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21에서 25만인데 25만 정도 가면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1만대로 가면은 뭐 사실 뭐 데이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보험률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고용도 탄탄하고 지금 GDP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애틀랜타 GDP 나우 같은 경우도 2.3%까지 전망치가 하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2.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조업 PMI 쪽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던 거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S&P 글로벌, S&P 500에 대한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나올 텐데, 서비스업이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좋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견조하면 일단 미국 증시에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파월 의장의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얘기 나오면서 패드워치의 금리나 확률이 60% 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적으로 변화가 뭔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으로는 금리에 대한 인하 확률이 조금은 고착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 쪽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에게는 네.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외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겨보고 신규적으로는 눌림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HLB 그룹주가 급등하다 보니 수급이 거기로 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HLB 그룹주, 뭐 HLB 이쪽에 매수 동참하는 건 괜찮을지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HLB 같이 개별 호재 있는 쪽은 봐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는 자리일까요?
뭐 아마 추가적인 뭐 보안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FDA 관련된 뭐 그 절차를 네.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FDA 승인 관련된 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보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호재에도 굉장히 좀 약하게 반응을 하고요. 악재에 굉장히 뭐 크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컨센 대비 약간 미스를 했는데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막 이렇게 뭔가 약간만 미스를 하게 되면 막 투매가 나오고 뭐 이런 시장이 굉장히 특징이 높거든요. 그래서 호재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의 악재 미스가 나오면 막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각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라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상한가를 찍거나 또 20% 넘게 급등하다 보니 약간은 기다렸다가 좀 눌렸을 때 한번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IR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졌었죠. 지난주에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CATL은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대미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차 전지에게 긍정적인 뉴스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또 강해요. 그건 지난주에 너무 많이 내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기술적 반등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IRA 법안에 대한 좀 공격적인 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뭐 시장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또 관련된 리포트들이 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서 3명만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폐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공화당 주요 지역에 이제 신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일부 수정에 대한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완전 폐기로까지는 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기조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세를 강하게 적용을 하면 결국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추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반등을 너무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들어오는데 1월, 2월까지는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좀 대외 변수가 강할 때는 그럼 본업이 얼마나 탄탄한가가 중요한데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는 뭐 수주나 최근에 이런 기주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캐즘 구간을 뛰어넘을 만한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보조금을 배제하고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상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좀 턴할 수 있는 기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차근차근 좀 보시는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트럼프가 좀 취임을 하고 나서 정말 그 또 완전 폐기가 될지 아니면 폐기까지는 안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변동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SOFC나 뭐 ESS 같이 꾸준히 좀 시세가 나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근영 부장님, 여기가 오늘도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ESS는 최근에도 좋았던 것 같고 SOFC는 오늘 좀 뜨더라고요. 이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일까요? 뭐 SOFC 같은 경우도 뭐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개런티하기는 좀 어렵고요. ESS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ESS 관련된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SSD 관련된 쪽에 관련된 매출이나 그다음 수익성 이것도 테슬라를 또 놓고 보더라도 이쪽과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2차 전지나 뭐 이런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 사업 외에도 다양한 다각화된 사업을 국내 셀업체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는 여전히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2차 전지가 그냥 놓고 봤을 때 뭐 IRA 법안이 완전 폐기되는 것은 사실 저도 조금은 그건 아닐 것 같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에서 지금 CATL 관련된 공장 관련된 그 완공식이 있는데요. 그 완공식에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이렇게 완공식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완공식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한 게 어떤 배경이었냐 이야기를 해보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완공식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공식도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아마 여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완공식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 후보자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취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완공식에 들어가면서 뭔가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RA 기본적인 폐기도 조금 힘들 뿐더러 또 CATL 등을 포함한 중국 업체를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완전히 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그때 이야기했던 뭐 전부 폐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데 다만 AMPC가 이제 IRA 법안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가져가면서 재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면서 돈을 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아마 물가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트럼프 정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해지니까 이런 AMPC 등을 포함한 부분들을 다소 좀 낮추자. 주는 것을 좀 다시 좀 줄이자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주장이 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배터리 공장들이 공화당 당선인들의 지역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일으키고 한 부분들이 충분히 부과될 수 있으니 이걸 완전히 폐기시키긴 좀 어렵고 아마 그런 세액 공제를 좀 낮추자는 쪽으로 아마 포커싱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셀업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들의 수익성 그리고 재무 상태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삭감이 되면 AMPC가 없으면 일부 셀들은 지금 적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들이 뭐 연속적으로 바로 뭐 다이렉트 V자 반으로 엄청나게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수 하방에 대한 뭐 워낙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지수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게 명확하게 보일 때나 아마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아직도 역사적으로 비싼 밸류에 거래되고 있다.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비싸고 할 때도 성장률이라든지 돈을 버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줬다면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고 적자이고 주가를 많이 빠졌지만 그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은 주가가 싸지 않다는 점에서는 약간 경계감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ESS 쪽이 확실히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만큼 시세 연속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 자동차 이야기 해볼게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뭐 자율주행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에게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는 것인지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잘 달립니다. 와, 현대차가 5% 넘게 오르죠. 그동안 뭐 인도법인 IPO 했을 때랑 주주환원책 뭐 이런 거 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전기차 부품도 움직이고 뭐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자동차주가 오늘 질주를 하는데 그 트럼프 쪽에서 내연기관차 확대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것도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표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에너지 장관에 대한 영향이 있었잖아요. 뭐 보건장관이 바뀌는 거에 바이오는 울었지만 사실상 이제 에너지 장관 쪽이 변동이 되면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쪽이 급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석화 관련된 쪽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데이터가 앞서 제가 소매 판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왔었던 주 요인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구매가 급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는 거고 사실상 자동차는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엔 10월달 유럽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월 중순 이후부터 또 이제 현대기아 그룹에서 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가격대라면 배당 매력도도 정말 굉장히 높아진 구간이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되긴 했지만 20만 원 전후로 했을 때는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네요. 함께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연 기관차 쪽이 좀 긍정적인 훈풍을 받아가다 보니 그 부품주를 봐야 될지 전기차 부품을 보면 안 되는 건지도 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전기차 부품 오늘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안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영 부장님, 부품주 안에서 전기차 부품, 내연차 부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일부 이제 IRA 뭐 폐지는 아니더라도 IRA 이런 축소라든지 그 안에 있는 AMPC까지도 약간 뭐 IRA 내부에 있는 뭐 규정이지만 AMPC 같은 부분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도 잘 하고 있었지만 내연기관에 대한 미국 점유율이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부품까지도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최근에 또 IRA 만약에 법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사야 되겠죠. 세금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지원금이 있고 어느 정도 지원금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일부 빨리 사야 되겠죠. 그럼 수요가 네네. 단기적으로 좀 수요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핵심 부분은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 뭐 내연이 잘 팔리냐, 전기차가 잘 팔리냐 이것보다는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시각이 넘어간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머스크가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굉장히 풀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고 정부 효율화 부처 관련해서 이제 머스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올라간다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대형주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그 HL 만도 네. 같은 경우가 오늘 12% 이상, 10% 이상 급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완성차 또는 뭐 전기차 요것보다도 조금 벗어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미국 쪽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부품을 정말 하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가운데서 출혈하시는 게 좋고요. 그 무겁던 뭐 만도까지도 지금 10% 이상 급등이 나온 것은 역시 시장은 자율주행을 좀 더 바라보고 있다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까지 아이디어 좀 확장해서 얘기해 주셨고 HL 만도 오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율주행 쪽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라고 하죠. 트럼프 입에서. 그러다 보니 오늘 확실히 잘 달립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도 딱 종목을 짚어본다면 뭐가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사실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네. 테슬라를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테슬라를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의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퓨런티어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모델 2, 모델 Y 그리고 사이버트럭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또 변화가 되는 게 이제 24년에서 25년 넘어가면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의 강한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것도 결국엔 테슬라와의 연결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굳이 꼽는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테슬라를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선택을 한다면 전 퓨런티어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잘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와의 관계성이 높은 종목이죠. 퓨런티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